아무튼 첫 번째 경기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풀럼 대 이제 울버햄튼. 자, 우선 이제 풀럼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지금 공격수 1명이 지금 결장 중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핵심 공격수인 네투가 결장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공격 전력에서의 좀 손실이 좀 큰 편이다라고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정자 누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고, 우선 이제 풀럼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2연패로 하락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토트넘 상대로 후반 추가 시간에 두 골을 좀 연달아 넣으면서 이제 2대1 역전승을 거뒀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토트넘이라는 대열을 낚은 이제 울버햄튼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서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번 시즌에 주축 선수들이 좀 많이 떠나거나 좀 부상으로 좀 결장을 해도 계속해서 좀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팀의 그런 조직력도 굉장히 좀 뛰어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 좀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을 드렸고, 우선은 네,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일단 뭐 점유율은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그리고 풀럼이나 이제 울버햄튼이나 이제 좀 템포가 좀 크게 빠른 편 아니기 때문에 좀 다소 좀 느린 템포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투가 빠졌다고 해도 여전히 지금 역습 전개가 좋다 보니까 좀 평소에 라인을 어느 정도 올리면서 플레이하는 풀럼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울버햄튼 역습에 좀 취약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뭐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까지 이제 간략하게나마 경기 양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그래도 이제 풀럼이 현재 저 홈에서는 수비가 좀 굉장히 안정적인 편이에요. 네, 좀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잘 대처할 것으로 보지만, 아무래도 지금 현재 울버햄튼의 기세나 이런 경기력이 좀 더 좋다 보니 홈에서 풀럼이 좀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한다고 해도 좀 쉽게 좋은 결과를 내기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도 울버햄튼 프랜스, 그 대신에 이제 2.5 기준은 요거는 네, 저득점 라인 언더, 네, 이렇게 한번 네,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울버햄튼 프랜승의 2.5 기준 언더, 네,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풀럼과 이제 울버햄튼의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로나 대 이제 빌바오. 자, 우선 이제 양 팀 다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뭐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좀 주축 선수들이 어느 정도 돌아오면서 라인업이 좀 더 이제 보강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네. 아무튼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고, 우선 이제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5연승 중으로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 좋은 공격력을 보이면서 현재 지금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초반에 좀 반짝할 줄 알았지만 계속해서 지금 좋은 경기력으로 증명을 하고 있죠. 네. 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명실상부 지금 리그 최상위권에 오른 그런 지로나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시 직전 경기 이제 셀타비고 상대로 후반 막판에 이제 극장골을 넣으면서 이제 4대3 승리를 거뒀고, 그러면서도 현재 지금 연승을 이어가고 있어요. 네. 자, 다만 근데 이제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결과만 봤을 때는 지금 연승 중으로 좀 굉장히 좀 좋아 보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약간 승리하고 있는 거랑 달리 경기력이 좋다고 보기는 좀 다소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 이제 빌바오의 최근 좀 경기를 봤을 때 최근 뭐 비아레알 상대로 후반에 좀 두 골을 허용하면서 좀 후반에 좀 수비 집중력이 많이 좋지 못했고, 그리고 직전 경기 뭐 셀타비고 상대로도 이제 세 골을 허용하면서 수비에서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좀 최근 빌바오가 이기는 경기도 좀 쉽게 가져가는 경우가 이제 거의 없을 만큼 현재 뭐 경기력이 좋다고 보기는 좀 다소 애매하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직전 경기에서 뭐 셀타비고 상대로는 셀타비고가 이제 PK 실축한 게 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운 좋게 좀 이겼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직전 경기에서는 좀 다소 아쉬운 모습 보였다. 네, 이런 약간 빌바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좀 설명 길었는데 이렇게 뭐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네, 일단 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지로나가 좀 홈이다 보니 이제 주도권을 가지면서 좀 경기를 조율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좀 최근 양 팀 다 이제 공격 전개나 그리고 좀 마무리 능력도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좀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어쨌든 약간 좀 공격적인 좀 경기 흐름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다만 지금 이제 수비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이제 그나마 지금 지로나가 빌바오보다 더 안정적인 편이고, 그리고 현재 뭐 경기 운영 면에서도 지로나가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쪽은 약간 지로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로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홈 원정 상관없이 좀 경기력이 더 좋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홈에서의 좀 경기력이 좀 더 안정적이다 보니까 이런 면까지 봤을 때는 그래도 뭐 승패를 본다면 지로나 사이드가 좀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지로나 승, 그리고 2.5 기준으로 이건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네, 지로나 승의 2.5 기준 오버, 네,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로나 경기까지 마무리되었고, 팔순더치페이님 별풍선 2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팔순더치페이님 별풍선 25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네, 오늘 거 포함해서 이제 일주일치 제가 이제 기록을 해드리고 방송이 이제 끝난 다음에 제가 따로 또 쪽지 한번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뭐 기간이나 이제 사항 같은 것까지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네, 오늘 거 먼저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따가 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아무튼 25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팔스터치페이님.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일단 지금 쪽지 보내드렸으니까 네, 한번 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팔스노치페이님. 아이고, 아무튼 25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아무튼 네, 계속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면은 이제 세리에 A 경기죠. 자, 베로나 대 이제 레체. 자, 우선 이제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레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2명. 그리고 저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이런 결장자 누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을 드렸고, 현재 이제 양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승이 없을 만큼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이에요. 우선 뭐 이제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6연패 중으로 3달 가까이 승이 없고, 그리고 레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AC 밀란 상대로 이제 무승부를 거두며 좋은 결과를 좀 만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최근 승이 없다 보니 흐름이 좋다고 보기는 좀 다소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 싶어요. 아무튼 이런 좀 최근 좀 흐름이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양 팀의 맞대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네, 이것도 일단 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뭐 점유율은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져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베로나나 이제 레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팀 다 좀 어느 정도 공격적으로 좀 플레이하는 성향을 주고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좀 공격적인 경기 양상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다만 근데 이제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홈에서 득점 기회는 좀 잘 만들고 있어요. 네. 하지만 지금 골 결정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득점력이 좀 많이 저조하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레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에 비해 원정에서의 공격력이 좋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레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주축 미드필더나 아니면 이제 공격수들까지 좀 결장이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 좀 전개 면에서 좀 더 더딜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경기가 공격적인 이런 경기 흐름으로 흘러간다고 해도 약간 좀 득점이 많이 날지는 좀 의문이 상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뭐 경기 양상까지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일단 뭐 베로나가 홈이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한 이점이 있긴 한데, 아무래도 지금 베로나가 좀 현재 보여준 경기력 그리고 결과를 봤을 때 좀 선뜻 베로나 사이드를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물론 뭐 이제 베로나 같은 경우에도 이번 경기가 이제 승리를 할 수 있는 좀 적기인 경기긴 하지만, 네, 현 상황에서 그렇다고 베로나 정배를 무작정 보기는 좀 다소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네, 분석 결과로 봤을 때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요 레체 사이드, 그 대신에 요거는 고배당으로 무승부도죠. 그리고 2.5 기준은 네, 요거는 네,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네, 언더사이드 볼게요. 네, 아무래도 지금 베로나도 골 결정력이 너무 안 좋고, 그리고 레체도 이제 원정에서의 공격력은 그닥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네, 언더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예, 이렇게 이제 베로나와 이제 레체 경기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볼로냐 대 토리노. 자, 우선 이제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위용 한 명이 결장. 지금 네, 오르솔리니가 지금 결장 중인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 그리고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누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네요. 자, 우선 이제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2달 넘게 이제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피오렌티나 상대로 2대1 패배를 당하면서 긴 무패 행진을 이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정팀 토리노도 지금 뭐 리그에서 3경기 연속 뭐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긴 해요. 그러니까 뭐 볼로냐도 뭐 최근에 이제 피오렌티나 상대로 졌긴 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다 좋고, 그리고 토리노 역시 좀 연승 중으로 이제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흐름이 좋은 이런 양 팀의 맞대결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네,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네, 간략하게나마 이제 봤을 때 이제 일단 뭐 양 팀 다 기본적으로 볼 점유를 통해 좀 천천히 이제 빌드업을 해나가는 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아무래도 좀 점유율 면에서는 좀 비슷하게 좀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느린 템포로 경기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양 팀 다 이제 또 전반적으로 템포도 느린 편이죠. 그리고 이제 볼로냐와 토리노 이제 두 팀 모두 현재 뭐 수비만 봤을 때 이제 세리에 A 내에서 좀 상위권에 들 정도로 좋기 때문에 양 팀 다 좀 쉽게 수비를 뚫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좀 전반적으로 좀 저득점 양상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 일단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볼로냐가 많이 우세한 건 맞지만, 그래도 볼로냐가 만약 경기 내에서 이제 좀 토리노의 수비를 좀 쉽게 뚫지 못하면은 경기는 굉장히 좀 답답한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간 흐름을 고려했을 때는 무승부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염두는 해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뭐 승패로 접근하기보다는 그냥 고배당으로 접근하는 게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이제 네, 분석 결과로 봤을 때 볼로냐 햄무나 무승부 중에서 고배당 자비를 하거나, 안 그러면은 2.5 기준 언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볼로냐 이제 햄무 왈무, 하고 2.5 기준 언더, 네, 이렇게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볼로냐와 이제 토리노 경기까지 마무리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의 경기, 그 외의 경기는 이제 아침 위주로 몇 경기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 이제 AGMK 대 이제 R 이티하드. 네, 이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R 이티하드 사이드. 네, 그리고 뭐 핸디로는 네 마이너스까지 보는 경기. 그리고 이제 어노바는 네 오버사이드 한번 네 배당 대비했을 때 보는 경기로 네 가져가 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기죠. 네, 알두아일 대 이제 이스티크롤. 네, 이거는 알두아일 승. 네, 뭐 이것도 뭐 핸디 뭐 본다고 하면은 네 그래 마이너스까지 한번 보는 경기. 그리고 이거는 이제 2.5 기준 네 오버사이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세판 대 이제 알쿠아.
이것도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스테판 사이드. 네, 다만 요거는 고배당으로 한번 hen무 도전 경기. 네, 이렇게 한번 네,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아무튼 요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축구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자,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이제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무튼 네,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